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본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이런 인재를 한 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 요즘 우영우 신드롬이 심상치가 않아요. 몇 달 전에 우영우의 VFX를 담당한 그 회사를 가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대표님이 이 시나리오, 이 대본 재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볍게 뭐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재밌다 그러셔가지고 뭘까 이러고 기다리다가 예고편이 나오면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그리고 방영과 동시에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넘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영우를 좋아하는가, 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나오는 법정물이라는 겁니다. 법정물은 말이죠, 미국 드라마의 전매 특허 같은 소재입니다. 미국은 변호사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변호사와 검사, 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공방이 치열하거든요. 그게 다 미국에는 배심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배심원을 둘러싸고 원고 측과 피고 측,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서로 증거를 다투고 유무죄를 다투는 그 논리 싸움이 어떤 액션 못지않게 긴박감과 재미를 조성하는 그런 배경이 됐었거든요. 옛날에 한국 재판은 서류 재판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공방을 안 합니다. 형사 재판도 그냥 서류 읽고 몇 가지 물어보고 땅땅땅 이래가지고 법정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법정 공방이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일종의 배심 재판이 도입되면서 배심원을 가운데 두고 서로 논리 전쟁을 펼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단 말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법정 장면의 많은 부분이 한 사건을 놓고 변호사 측과 검찰 측, 피고인과 원고 측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이는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법정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영우는 논리 대결이 있는 법정 드라마로서는 아주 본격적인 첫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정에서 치밀한 논리 대결, 법리 싸움, 그리고 캐릭터 간의 어떤 대결을 볼 수 있는 유명한 드라마를 소개해드리자면 놀랍게도 엘리 맥빌입니다. 사실 엘리 맥빌은 법정 드라마라기보다는 멜로 드라마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런 엘리 맥빌에서도 법정의 어떤 재현이라든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잘 그려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 법정 드라마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것은 보스턴 리갈, 제임스 스페이더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능글능글하면서도 실력 좋은 변호사로 맹활약을 펼쳤던, 그리고 보스턴 리갈은 정말 법정 논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치밀하고 재밌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제리 스펜슨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정말 천재적인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영우가 그 캐릭터에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 캐릭터를 모사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캐릭터의 다양한 면을 빚는데 충실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드라마는 사실 대부분이 에피소드별 드라마였어요. 미국 드라마가 전성기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드라마 말고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송 환경에서는 연속극 형태의 드라마를 쭉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시청률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들이 에피소드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CSI 그 외에 수많은 드라마들, ER이든 뭐든 에피소드별 드라마였어요. 에피소드별 드라마는 캐릭터가 딱 세워지고 설정이 되면은 매회 다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 보고 다음번에 안 봐도 채널 재핑하다가 딱 걸리면 이거 재밌었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의 주류는 에피소드별 드라마였습니다.
에피소드 드라마는 하나의 무대 설정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릭터 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회를 딱 보고 이 작가분이 대단한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캐릭터 드리븐의 에피소드 드라마를 쉽지가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구성이 약간 미스테리 구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건의 맹점은 없을까? 이거를 다른 변호사는 그냥 지나치는 그 맹점을 우영우 변호사만 캐치해가지고 혼자서 풀어내는 이런 미스터리 플롯의 드라마인데, 그러려면 자료조사도 많이 돼야 되고 굉장히 논리 구성이 치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고 첫 번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그 치매 노인의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이것을 형사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민사적인 관점에서도 보자 하면서 법 체계와 논리를 쫙 동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릭터 중심의 드라마를 끌고 가기 위한 조건들, 치밀한 사전 조사, 캐릭터 빌딩, 특색 있는 사건의 추출 등 모든 드라마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또 에피소드별 드라마이자 캐릭터 중심의 캐릭터 드리븐 드라마라는 점이 우영우를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NCIS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년 가까이 방송됐던 장수 드라마예요. 이게 전형적인 캐릭터 드리븐, 캐릭터 중심의 드라마입니다. NCIS의 구성을 보면은 매 회별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주요 캐릭터 제임스 로로이 깁슨, 두 번째로 디노저, 과학 분석관인데 고수적 분석을 하고 평상시 쉴 때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에비 슈터. 이 캐릭터가 워낙 뚜렷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쭉 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외에도 에피소드별 드라마의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루 셀 수가 없어요. 닥터하우스 보세요. 그 천재 등 능력을 가졌지만 괴팍하고 남을 무시하는 닥터하우스, 그리고 약간의 자폐적 증상이 있지만 천재적인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탐정 몽크, 이런 식으로 캐릭터 드라마는 캐릭터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영우의 캐릭터 빌딩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죠. 자, 우영우를 재밌게 보시는 네 번째 키워드는 이미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휴먼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악역이 나오지 않는데도 재미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아프거나 다치게 하면서도 긴장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일단 대본의 힘이고요. 연출과 또 연기의 힘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이 점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작가와 제작진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동정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찰나적인 그런 동정심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에는 말이죠.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 배려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적이고 휴먼 드라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폐신드롬을 앓고 있는 우영우는 물론이고 에피소드별로 등장하는 사건 당사자들이라든가 피해자를 봅시다. 폭력 남편을 수십 년간 뒷바라지 했던 그 아내, 그 다음에 탐욕에 가득 찬 형님들로부터 거의 사기를 당할 뻔했던 막내 동생, 또 우영우하고 똑같이 좀 더 심한 자폐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살인 용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그런 사회적 약자,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약자라든가 소수자를 사건을 발생시키고 이끌어가는 도구로만 쓰지 않고 정말 그들을 우리하고 같은 인간에서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적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싫어합니다. 소수자나 피해자를 갈등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드라마, 영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는 감정을 착취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감정을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시선이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 작가님과 제작진의 태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말이죠. 잘 되는 작품은 모든 게 좋아서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작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우영우 드라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각본,
그리고 캐스팅, 연출도 좋습니다. 특히 연기자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박은빈 배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언급해 줬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이 배우가 이런 배우였나? 라는 새로운 발견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주연영 배우, SNL에 나와서 코미디 연기하는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연기 잘하죠. 그 외에도 멘토인 정명석 변호사를 연기한 배우라든가 친구 최수연 배우를 연기한 배우라든가 뭐 주변의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아니 어디서 저런 배우를 찾았지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오늘 제가 돗자리 하나 깝니다. 어린 우영우를 연기한 오지율 배우. 이 오지율 배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정말 눈부시게 성장할 겁니다. 박은빈 배우도 아역부터 성장해서 이렇게 성인 배우로 잘 성장한 경우인데 오지율 배우 정말 눈부신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성장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업자의 시각으로 우영우를 더욱더 재밌게 보는 몇 가지 관점을 키워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런 우수한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 It's like a home for a solid surface.